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4일 첫 주말이고 입춘이네요. 이제 봄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작품 한 편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임우희. 은행나무 가로수가 남옥으로 변했다. 11월의 비와 바람이 겨울로 싹 바꿔 놓았다. 노란 단풍으로 가득하던 길이 스산하게 변하고 있다. 겨울밤이란 어찌 보면 가슴 짠한 그리운 시간이 되기도 한다. 실내가 포근해서 책을 분류해본다. 결혼 4년의 어느 날 일기가 촘촘하게 적힌 기록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단숨에 공책 한 권을 다 읽었다. 딸이 4살, 아들이 8개월이 되던 날의 이야기였다. 남편은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나가서 밤이 늦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김장철이라 배추 100포기에 덤으로 준 5포기까지 한 다음 날의 일기다. 두 아이는 사랑스럽게 잠들고 LP에서는 영화 음악이 흐르고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았다. 옆방에는 시동생과 시누이가 자다가 막내가 잠꼬대를 하면서 미닫이를 차는 바람에 문이 넘어져 덮쳤다. 밤중에 초등학교 5학년의 막내가 울고 난리가 났던 일이 빼곡하게 적혀있다. 끝에 내 삶에 왜 이렇게 끊임없이 시련이 연속적으로 오는지, 언제 멈추어질 수나 있을까 하는 내용이다. 다음 날은 갑자기 시골에 계신 아버님의 전화다. 어머님이 읍의 큰 병원에 입원하셨다. 딸아이는 손잡고 아들은 업고 큰 가방에 준비해서 시골행 완행버스를 타고 갔다. 의료보험이 되지 않을 때라 병원비 준비가 우선이었다. 의성에는 시동생이 자취하고 있었다. 그곳에 여장을 풀었다. 좁은 방에 셋이 들어가니 한 방 가득했다. 도착하자마자 연탄불을 확인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 옹색하기 짝이 없었다. 두 아이를 아버님과 시동생에게 맡기고 어머님 드실 미음을 끓여서 병원으로 갔다. 어머님은 막 갈거지를 끝낸 뒤라 얼굴은 깊게 걸리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들쥐가 옮긴다는 유행성 출혈이라는 병명이 나왔다. 치사율도 높고 고열이라 눈도 뜨지 못하고 계셨다. 밤새 찬물에 짠 수건으로 몸을 닦고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다. 다음 날도 계속 병원과 자취방을 드나들며 어머님 간호와 아이들 건사를 했다. 아들이 충분히 돌봐주지 못해서인지 또 열이 나고 보챘다. 보채는 아기와 어머님 수발에 시동생 도시락 준비 등 앞이 깜깜했던 날을 기록해 놓았다. 일주일쯤 되어 완벽하진 않아도 퇴원할 정도가 되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택시를 잡아 시골로 가시고 나는 아이들과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시누이가 있어서 대충 살림을 해 놓았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안일은 해보지도 않은 채 결혼했다. 살림살이는 힘들었지만 닥치니 할 수는 있었다. 겨우 3일이 지났는데 어머님이 다시 더 심해져서 대구로 오시게 되었다. 의료보험도 되지 않을 때라 먼저 병원에 보증금을 내고 부모님을 기다렸다. 시골에서 택시를 타고 오셨다. 우리 부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1980년 당시 영대병원도 6층까지만 짓고 있는 상태였다. 집에는 간해공업으로 여러 사람이 일하는 상태라 그저 그대로도 늘 일이 태산인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일의 우선순위가 없었다.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나니 간호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때는 바로 밑에 동서만 있었다. 동선에는 친정어머니와 같이 살았다. 하는 수 없이 나에겐 사장 어른이신 동서의 친정어머니가 병원에서 간호를 맡아주셨다. 사동 간호를 하신 셈이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사장 어른 밥을 준비해서 아기를 업고 병원을 들락거렸다. 어머니는 날마다 관장을 하고 인공신장기도 달고 있었다.
갈 때마다 희망이 보이질 않았다. 배에는 복수가 차서 3일에 한 번씩 빼내고 나서야 미움이라도 넘기셨다. 배설물이 묻은 빨래는 씻어서 세탁소에서 건조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3개월이 넘어갈 때쯤부터 조금씩 차도가 생기기 시작했다. 4개월이 넘어서 겨우 퇴원했다. 집에서 보신과 치료를 통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던 어머니도 1년쯤 지나니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다. 그해 봄에 집을 겨우 마련했는데 빚이 능력을 넘어서 버렸다. 그래도 어머님은 살렸으니 다행한 일이었다. 다음 해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골로 갔다. 시골집에 도착해보니 서울에 취직되어 갔던 시동생이 분유깡통에 코피를 흥건하게 흘리고 있었다. 다시 시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다. 며칠 뒤 재산불량성 빈혈이라는 병명이 나왔다.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백혈병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엔 2곳 병원에 다니며 치료해야 했다.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병원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더니 입영 면제, 예비군까지 면제가 되었다. 또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다. 시동생은 바깥 출입도 할 수 없었다. 코피가 심하게 나고 지혈이 안 되니 아기처럼 항상 옆에 데리고 한 방에서 돌봐줘야 했다. 아기보다 더 일이 많았다. 어머님과 시동생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2년이 넘게 걸렸다. 그동안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시부모님은 그 후 24년을 같이 잘 사시다가 먼 길 떠나셨다. 시동생도 이제는 결혼해서 장성한 남매를 둔 가장으로 잘